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를 앞두고 대구경찰청이 우회전 보행사고 다발 지역 6곳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파티마 3거리와 망우당 4거리, 올리브영 수성구청 역점, 학산공원 3거리, 북비산 4거리, 반곡의 4거리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반경 100m 이내에서 중상 이상의 보행자 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사고들을 분석해보니 운전자 과실이 주요 원인이었고요. 사망자 모두 60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행안전 교육과 함께 운전자의 일시정지 운전 습관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우회전할 때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운행을 멈춰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세진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다분화들목 부근 2차로에 화물차 사고 발생해서 처리 중입니다. 사고 구간 정체 빚어지고 있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고요.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 현풍분기점 부근 갓길에는 방음벽 설치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간 어려움 없이 지나실 수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북대구 나들목에서 외관 나들목까지 양방향으로 빠르게 지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도로입니다. 아양로 큰고교 거리에서 파티마 3거리 방향 큰고교 거리 120m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승용차와 승합차 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구간 지나실 때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동북로 백사벌내거리에서 연암내거리 방향 연암내거리 신호 1번에서 2번 정도 받아야 지나실 수 있고요. 달성로 신남내거리에서 동산내거리 방향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앙대로 대구역 북편내거리에서 동침산 내거리 방향으로 속도 떨어져서 지나고 있고요. 검단로 복현호거리에서 검단내거리 방향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구마로 성당내거리에서 볼리내거리 방향 통과 시간 8분 정도 소요되면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달구벌대로 수성구청 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방향으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이 오르면서 조금 덥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7도, 안동 25도, 포항 24도 등으로 평년보다 약간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건강관리에도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대구 현재 기온은 16도, 습도는 60%입니다. 지금까지 안세진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천 기자님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 대구 수성구 을 지역의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이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수성구 을의 이인선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유영아 변호사 등은 이 공천에서 이제 탈락하게 됐는데요. 이인선 전 부지사는 최근까지 이 수성구 을 당협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네. 이 대통령 선거 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이 공관위 쪽에서는 여성인재 우대 등이 고려가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밝힌 이유를 보면 이 첫째는 해당 선거에 이 시도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분들은 추천해서 배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네. 설명을 했습니다. 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아 변호사 그리고 정상한 변호사까지 좀 포함한 이 배제 사유였습니다. 그다음 이유가 이 국민의힘이 여성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여성 인재를 좀 우대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가 윤석열 정부 탄생에 대한
기여도라고 밝혔는데 네.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이인선 전 경제부지사 공천의 이유가 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대한 기여가 높게 쳐준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와 이인선 부지사는 이 수성구을 당협위원장을 놓고 갈등을 벌이기도 했고 네. 이 대선 경선 당시에도 이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아닌 이 윤석열 대통령 선거운동을 적극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더불어민주당도 대구 수성구 을에 김용락 후보를 전략공천으로 결정한 바 있는데요. 네. 2010년에는 대구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고 12년에는 이 민주통합당으로 국회의원 선거에도 이 출마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한류 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데 지금 뭐 1대1 구도는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인선 부지사는 이 특이한 이력이 있는 게 이 국민의힘 소속 정당의 공천을 이 2번이나 받고도 이 대구에서 낙선을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에 3수 만에 이 선거에서 당선될지도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수성구 을에서 이 탈락한 후보들 혹시 네.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앞서 언급했던 분들은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탈락하고 수성구에서도 탈락하고 예. 이 무소속 출마를 하기에는 명분상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저도 선거 소식 좀 준비를 했는데 4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그 대구 경북 31개 기초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던 경북 구미가 이제 구미죠. 예. 처음에 이제 다자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제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이런 소식입니다. 현직 시장이 이제 민주당의 수성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시장직을 탈환하느냐 이런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9일에 이제 발표된 국민의힘 구미시장 공천에서 이제 이태식과 김영택 예비 후보가 탈락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제 승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태식 후보는 그 4년간 빼앗긴 구미시장 탈환을 위해서 공천을 받은 후보와 원팀을 이뤄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이렇게 밝혔는데 경선에서 또 배제가 된 후보가 2명 있었습니다. 이양호 후보와 김석호 예비 후보였는데 이 두 후보도 어제 이제 승복 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승복을 발표했는데 이양호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김석호 후보도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선에 포함되지 못한 이 두 후보는 이 공천관리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며 이제 무소속 출마를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장 선거가 4년 전처럼 보수 후보가 좀 많이 나오면서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또 나왔었는데 어제 이양호 후보가 그 구미 지역의 갈등과 분열을 막기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네. 김예비 후보도 어제 출범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출마 의사를 거두고 당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따라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이제 김장호 후보가 이제 보수 계열 단일화 후보도 선거를 나설 전망이 있고요. 2018년 선거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 그리고 공천에서 탈락한 무소속 후보 2명 또 바른미래당 후보 1명 등 다자간 선거에서 이제 당선된 바 있는데 네. 이번엔 그렇게 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네, 그 현 당체장인 이제 그 장세용 후보가 공천을 받아서 재선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예. 지역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좀 살펴볼까요? 네, 역시 선거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장 선거도 하지만 이 지방의원 선거도 합니다. 여러 차례 지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네. 이 KBS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과 함께 7대 전국 기초위원회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북 지역 기초위원들의 입법 실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 관련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조사 방법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조례 발의 현황 조사는 이제 경실련이 2018년 7월 1일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226개 기초의회에 의원 발의 조례안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이제 건의안과 결의안, 규칙안, 동의안, 폐지 조례안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네, 자 전국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거죠. 네, 예. 전국 기초의원 2,981명 가운데 4분의 1인 723명은
1년에 한 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4년 임기 동안 4건까지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건데 임기 내에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184명이나 됐습니다. 네. 이 광역권으로 살펴보면 이 경북 지역 기초의원 총 291명 가운데 이 절반이 넘는 153명이 1년에 한 건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아서 연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1인당 0.99건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건이 안 되거든요. 예. 이 4년 동안 조례를 한 번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 수도 57명에 달했습니다. 이 경남은 38.5%, 이 서울은 이 107명, 25% 정도만이 연평균 한 건 미만의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와 비교해 보면 경상북도 내에 있는 기초의원들의 의정 활동 자체가 수치상으로는 미흡하게 나타난 거죠. 예. 경북 지역 기초의원의 조례 발의 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기초의회별로 좀 살펴볼까요? 네. 기초의회별로 살펴봐도 하위권의 경북 지역 기초의회가 가장 많았는데요. 경북의원 기초의원의 입법 실적 하위권 10곳 가운데 경북 지역 기초의회가 6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남과 전남이 각 1곳, 서울이 2곳이었는데요. 의원수 대비 조례 발의 건수가 가장 적었던 곳은 영천시 의회였습니다. 네. 4년간 의회 전체의 발의 건수가 11건인데 여기가 의원이 12명이거든요. 근데 4년에 11건이요? 예, 11건이고요. 12명 중에서 그나마 5명은 또 4년 동안 발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울릉군도 7명 중에 6명이 연평균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민은 24명 중에서 17명이 조례 발의 건수가 0이었습니다. 연평균 조례 발의 건수로 보면은 영천이 0.25건이었고요. 울릉이 0.29, 경주가 0.58, 경산 0.65건 등의 순으로 낮았습니다. 예. 정말 심하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데 네. 반면에 이제 입법 실적이 우수한 기초의회는 어디인가요? 네, 여기에 경북의 기초의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요. 경기도 하남시 의회가 의원 9명이 4년간 조례 211건을 발의해서 연평균 의원당 6건에 가까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양평군, 광명시, 이 대전 유성구, 충남 서산시도 의원 1명당 연평균 5건이 넘는 조례를 발의해서 이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광역별로 보면 대전의 기초의회 의원들이 연평균 3.09건을 발의해서 가장 활발한 의정 활동을 보였고요. 이어 충남, 경기, 그 다음이 대구였습니다. 이 대구는 이 연평균 2.5건으로 이 4번째로 높은 이 조례 발의 건수를 보였습니다. 네, 성적이 나쁘지는 않네요. 나쁘지 그렇군요. 않습니다. 물론 조례 발의 건수만으로, 그러니까 숫자만으로 기초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뭐 물론입니다. 예. 그 조례 발의 건수는 많지만 이게 이제 5분 발언이나 신상 발언 등으로 통해서 또 집행부를 견제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발의 건수만으로 좀 판단하기는 무리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산술적으로 드러나는 방법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좀 이게 다른 의회 조례를 좀 갖다 맡기다시피 해서 실적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한 가지 예로 이렇게 20건이 넘는 조례를 발의한 이제 안동시 의회의 한 의원을 보면요, 최근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라는 걸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게 5년 전에 서울시 조례안 그리고 2년 전에는 광주시 조례안에서 표현만 살짝 바뀐 것으로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의원은 또 이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런 조례 제정과 폐지 권한을 가지고 또 조례 발의를 비롯한 직무를 또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라고 지금 의회마다 좀 약간씩 다른데 연평균으로 따지면 1인당 한 4천만 원이 넘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1년에 한 건, 심지어 임기 4년 동안 단 한 건의 조례도 좀 내지 않았다는 건 지역의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대목인 거죠. 예. 그러니까 경북도 의회도 지난 4년간 전국에서 일을 가장 안 한 것으로 드러났었죠. 네, 경북이 여러 면에서 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나타냈는데요. 경실련이 17개 광역시 시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이 경상북도 의회의 연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가 1인당 1.62건으로 이 전국
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이 전국 평균 2.99건에도 한참 미치지가 못하는 결과인데 네. 이 가운데 도정 질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이 도의원이 63명 중에 무려 18명이었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이 중에 7명은 이미 소속 정당의 도의원 공천을 다시 또 받았고요. 5분 자유 발언도 하지 않은 도의원이 17명 중에 6명인데 예. 역시나 소속 정당 공천을 받았고 2명은 단체장 공천까지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하지 않은 도의원이 총 12명인데 이 중에 5명의 도의원은 또 연임에 나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정활동 실적이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았고 다시 의정활동 기회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도정 질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좀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의정 활동을 소홀히 했는데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건 참 너무한 거 아닐까요? 이제 공천을 하는 주체가 사실 당이잖아요. 예. 근데 당에서 좀 좋게 봤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의정활동의 기준이 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예.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제 경선 없이 단수 공천 형태로 지방선거 티켓을 얻었는데 그러다 보니 의정활동에 충실하기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유대관계 형성에 집중해온 게 아니냐는 의문마저 있는 겁니다. 각 정당 역시 조례안 발의 건수와 5분 발언 수 등으로 자체 평가를 하고는 있지만 이 실적과 상관없이 중앙당에 충성할 인물을 공천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군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보통 당협위원장을 맡는데 이 당협위원장 밑에 광역의원 또 기차의원 이런 순으로 또 줄 세우기가 또 벌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또 한 가지 예가 2018년 12월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 그 예천군 의회 해외 연수 폭행 사태. 이 중에서 예천구 의원이 그때 9명이었는데 4명이 이번에 또 공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당사자로 꼽히는 이제 박종철 전 예천구의회 부의장과 권도식 전 예천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제명이 되기도 했는데 지난 그렇죠. 3일과 6일에 각각 예비 후보로 등록을 마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때문에 그 지방 의원의 활동을 평가할 새로운 시스템, 또 유권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공천 과정과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유권자가 이렇게 게으른 지방 의원들을 잘 감시하고 평가로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조례 발의 건수는 이 적극적 의정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또 수치가 되겠고요. 네. 이 시정 질문이나 도정 질문은 공개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이 감시를 얼마나 실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입니다. 이 물밑에서 열심히 활동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해야지만 알 수가 있고 기록에도 남습니다. 그래야 단체장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답변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까지 세세하게 살펴서 투표장에 가기란 좀 쉽지가 않은 일인데 네. 내 지역의 지방의원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투표일 전날이라도 한번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고 투표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일 안 하는 기초의원들 투표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투표로 응징해 주십시오. 였습니다.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48분 지났습니다. 대구 경북 정치권 소식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 정치부 홍준표 기자 연결합니다. 홍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바쁘시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이름은 있으나 열매는 없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죠. 바로 유명무실이라는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명무실.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아무 내용이 없다 이런 뜻인데 무슨 일이기에 이런 부정적인 키워드가 나온 건가요? 네, 이번 주도 지방선거 소식인데요. 대구 경북의 6.1 지방선거가 아예 선거조차 하지 않고 당선자를 확정하는 무투표 당선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이 완료됐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 또는 이제 무소속 후보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경쟁을 통한 지역 발전이라는 지방선거 원래 목적까지도 물 건너갈 수 있다라는 정치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참 맞는 지적입니다. 어디에서 이 무투표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은 대구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부터 복수의 지역이 무투표 당선 가능성 지역으로 거론되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 후보 외에 다른 후보가 전무한 중구, 북구, 달서구 등이 주요 대상지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경북에서는 예천, 칠곡 등에서 국민의힘 외에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군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들 지역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변수가 없다라면은 국민의힘 후보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기초단체장만 따지더라도 TK에서 5곳이 아예 선거도 치르지 않은 채 한 지역의 대표인 구청장, 군수를 선출하게 되는 셈인데요. 예.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4년간 대구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는 강은희 현 대구교육감 단독 출마 가능성이 커 보였지만은 엄창욱 경북대 교수가 도전을 하면서 무투표 당선이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의 인재풀이 바닥난 게 이제 원인이 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의 뼈아픈 부진이 첫 손에 꼽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현재까지 대구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낸 곳은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4곳에 불과한데요. 네. 무소속 후보가 나온 것도 서구, 달성군 정도에 그칩니다. 국민의힘이 경선 원칙이라는 슬로건으로 이번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진행하면서 단수 공천보다 경선으로 진행한 지역이 훨씬 많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선 붐으로 국민의힘이 분위기를 휩쓴 영향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정치권에서는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는데 보수 정당 우위가 이어져 온 TK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낭만 후보가 이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그런 식의 이제 야당 역할을 해왔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대부분 지역이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면서 이인재 방지법에 따라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해진 후보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인재 방지법이 뭔가요? 네, 1997년 대선 당시에 신한국당 경선에서 패한 이인재 후보가 탈당 후에 독자 출마했던 적이 있는데요. 국회는 2005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를 이인재 방지법이라고 하는데요. 당내 경선 결과에 불복해 같은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법으로 막은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다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TK라고 하지만은 이제는 아예 본선이 없는 선거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다조적인 비판이 지역 정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구 경북이 정치적 다양성을 상실한 지역이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 키워드는 뭔가요? 네, 이번 소식은 실세라는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힘을 행사하는 사람을 실세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 정치권에 실세 정치인이 있다는 뜻인가요? 이게 진짜 실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분간은 그래도 실세로 활동을 하실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누군가요? 네, 대구 달성군 지역구 국회의원인데요. 추경호 의원 소식입니다. 네.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이 오늘 공식 출범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원 윤환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당분간 추 부총리가 총리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 내각이 운영될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실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추 부총리가 앞으로 그럼 어떤 활동과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추 부총리는 어제부터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으로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첫 일정으로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전에 국회에서 열리는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경제부총리로서 공식 석상에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오후에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추 부총리 취임식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2차 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는데요. 정부는 이날 오후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2차 추경안을 발표를 합니다. 네, 당분간은 총리 대행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오늘로 임기를 마치고 12일부로 사임하기로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로 송부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한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룰 경우에는 추 총리는 총리 권한 대행으로서 국무위원 재청권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내일부터 사실상 청문 기간이 마무리됐음에도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야말로 추 부총리가 중책을 맡은 셈인데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 공약이 후퇴했다라는 논란에 대응하면서 국회의 추경을 통과를 시켜야 하고요. 예. 그리고 고물가와 성장 동력자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 경제 연착륙을 또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금융 외환시장 불안 속에 민간 시장 기업 중심의 경제 운용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면서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기도 하고요. 예. 또 부동산 시장 공약을 추진하면서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부동산 정책을 단계적으로 또 정상화해야 하는 그런 숙제도 또 떠안았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오늘은 유명무실 그리고 실세 함께 알아봤습니다. 매일신문 정치부의 홍준표 기자였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19도에서 27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아서 조금 덥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계속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건강관리에 계속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적은 강수량이 계속되면서 이달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가뭄예보가 발효됐습니다. 모내기철을 앞두고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물 절약에도 시민 여러분 관심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11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